30분 전 마감한 미국 증시는 나스닥 지수가 소폭 하락한 반면 다우 지수는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연준이 베이지북에서 노동력 부족 및 공급망 차질의 성장 둔화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민주당이 사회보장 예산안을 1조 달러 규모로 축소할 예정입니다. 테슬라가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모두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6만 6천 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페이팔이 핀터레스트 인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기업명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메타버스 강화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모건 스탠리의 설문조사 결과 스페이스X가 테슬라의 가치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톰 리는 S&P 500 지수가 연말까지 4,800대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이 전력난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의 천연가스를 대량 수입합니다. 헝다그룹의 계열사 지분 매각을 통한 3조 원 조달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헝다그룹이 홍콩 증시에서 21일부터 거래 재개를 신청했습니다.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이 제조 난항을 겪으면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의 전세원입니다. 현지 시간 수요일 뉴욕 증시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던 3대 지수 가운데 오늘 나스닥 지수가 홀로 하락했고 다우 지수가 150포인트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 또한 0.3% 상승하면서 지금 6거래일 연속해서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호조와 또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자 투자 심리가 양호한 하루였습니다. 이에 다우지수 오늘 장중에 170포인트 넘게 오르면서 35,669포인트,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8월 중순에 기록했던 35,625포인트 최고치를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종가 기준으로는 최고치 부근에서 1% 정도, 0.1% 정도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도 잠시 살펴보시죠. 오늘 10년물 국채금리가 20년물 국채 입찰과 베이지북을 주시하면서 움직였는데요. 장 초반에는 1.67%까지 올랐고 5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장 후반으로 가면서 조금 상승폭을 줄여내면서 오늘 0.67% 오른 1.65%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구글과 아마존 등은 하락하고 오늘 애플과 페이스북이 상승하면서 빵 종목들은 엇갈린 흐름을 연출했습니다. 애플이 0.3% 올랐고 구글이 1% 넘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우 상승을 견인했던 종목 중 하나였죠. 통신주의 흐름이 좋았는데 버라이즌이 호실적을 공개한 이후에 오늘 2.4%가량 강세를 기록했고요. 여기에 T-모바일도 3% 가까이 올랐고 AT&T 역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또 하나의 오름세를 주도한 종목이 있었는데 오늘 자동차 섹터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가 포드의 목표 주가를 20달러로 올려 잡았는데요. 이에 따라서 포드가 오늘 4% 넘게 급등하면서 마무리가 됐고 현재 16달러 선에 거래됐습니다. 반면 어제 호실적을 공개했던 넷플릭스, 도이체방크가 넷플릭스의 주가가 너무 올랐다면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넷플릭스가 2% 넘게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테슬라가 3분기 실적을 공개했는데 매출과 순이익 모두 예상치를 웃도는 호실적을 공개했습니다. 다만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는 소폭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겠고요. 좀 더 자세한 글로벌 마감 시황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수민 캐스터. 네, 미국 증시 마감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3대 지수 혼조세를 나타냈는데요. 자세한 상승 하락 종목 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지수입니다. 30개 종목 중 오늘장 다우지수에서는 22개 종목이 상승, 8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오늘장 S&P 500에서 상승한 종목은 390개, 하락한 종목은 115개로 전체 S&P 500 지수 초록불을 켰습니다. 나스닥에서는 보합 250개 종목을 제외하고 2,569개 종목이 상승, 1,874개 종목이 하락했지만 전체 나스닥 지수는 0.05% 하락했습니다. 다음으로 섹터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11개 섹터 중 3개 섹터를 제외한 8개 섹터가 상승했습니다. 유틸리티주와 부동산주, 헬스케어주가 상승을 주도했고 반면 기술주와 커뮤니케이션주, 임의소비재는 하락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개별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테슬라입니다. 몇 분 전 투자자들이 기대하던 3분기 실적이 공개가 되는데요.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외 거래에서는 0.32%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넷플릭스입니다. 어제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긍정적이었는데 시간 외 거래에서 주가가 빠지는 모습이었죠. 도이치방크는 넷플릭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보유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매출 증가율이 내년에 계속 둔화될 것이고 4분기에 강력한 콘텐츠 추가가 물론 있겠지만 4분기 가입자 전망 850만 명까지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장 넷플릭스는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도 어제 실적을 발표했었죠. 3분기 말 여행 수요가 반등하면서 유나이티드 항공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어제 시간 외 거래에서 2% 올랐다가 오늘장에서는 0.58%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비트코인 소식인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66,000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4월 중순 최고치였던 64,000달러 선을 크게 웃돌았는데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65,650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인 BITO가 상장한 영향도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BITO는 어제 5% 가까이 상승한 데 이어서 오늘 상승했지만 오늘장에서는 현재 0.83% 시간 외 거래에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페이스북 소식입니다. 움직이는 사진을 흔히 GIF라고 부르는데요. 이 GIF를 검색하는 플랫폼인 기피를 인수한 페이스북에 관련 정보를 의도적으로 제공하지 않았다며 영국 경쟁시장청 CMA는 816억 원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이런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힌 상황인데요. 오늘장 페이스북은 0.23%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또 페이스북은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드인데요. 포드가 월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는 포드에 대한 투자 의견을 보유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목표가도 15달러에서 20달러로 올렸는데요. 포드가 전기차를 제조하면서 장기적인 번영을 위한 토대를 쌓고 있고 최근 전기 픽업 트럭 예약 수도 15만 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장 포드는 4% 상승했습니다. 노바백스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요구한 백신 품질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 백신 생산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노바백스는 올해 말까지 매달 1억 5천만 회분을 생산할 수 있다며 예정대로 미국과 유럽에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오늘장 노바백스는 15%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페이팔이 소셜미디어 핀터레스트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회사는 주당 70달러, 회가 가치 390억 달러 규모의 핀터레스트를 사들이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소식에 핀터레스트는 12% 올랐습니다. 다만 페이팔은 오늘장 5% 하락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알리바바입니다. 마윈의 유럽 소식이 알려지면서 알리바바의 주가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장중 9%까지 치솟았는데요. 알리바바가 자체 설계한 반도체 칩을 공개한 것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오늘장 알리바바는 0.1% 상승했습니다. 네, 이어서 월가 IB들이 투자 의견을 제시한 3개 종목들 짚어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스타벅스와 맥도날드에 대한 매수 의견을 재차 내놓았습니다. 미국에서 맥도날드의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스타벅스의 경우 글로벌 성장에 집중할 수 있는 매수 기회라고 평가했습니다. 맥도날드와 스타벅스 모두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애플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으로 비중 확대를 재차 제시했습니다. 내년 아이폰 수요가 강력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늘장 애플은 0.34%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국제유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크게 감소하면서 유가는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장 WTI 가격은 1.1% 오른 83달러 선에 마감했고 브렌트유는 0.87% 상승하면서 85달러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달러와 강세가 누그러지면서 금 가격은 이틀 연속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0.8% 오른 1,784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마감 특징주였습니다.
24시간 잠들지 않은 해외 투자 뉴스를 전해드리는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 시간입니다. 전가은 그리고 홍성진 캐스터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첫 번째 뉴스부터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현지 시간 20일에 연준의 베이지북이 공개가 됐습니다. 미국 경제가 공급망 차질 영향으로 성장 둔화가 우려된다라는 문구가 담겼는데요. 홍성진 캐스터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 함께 전해주시죠. 네, 연준의 11월 FOMC 회의 일정이 2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오늘 시장은 연준의 경제 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을 주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블룸버그는 밤사이 연준의 베이지북이 공개됐다고 전했는데요. 최근 공급망 차질과 노동력 부족 현상이 미국의 경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미국의 경제활동 성장세 역시 둔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날 연준은 Economic growth turns from modest to moderate, 즉 경제 성장이 보통에서 완만한 수준으로 돌아섰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성장 속도 자체는 최근 들어 다소 둔화됐다고 진단했는데요.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시장에 남아있다면서 경제 성장 속도가 나아지기 위해서는 고용 시장이 우선 회복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연준은 미국 내 각 지역별로 보고되고 있는 경제 상황을 밝혔습니다. 우선 연준은 대다수의 지역에서 상당한 물가 상승이 나타났다고 전했는데요. 원자재에 대한 높은 수요가 인플레이션을 뒷받침하고 있다면서 당분간 현재 수준의 물가 상승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소비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소비 섹터 가운데 자동차 판매 부분만 재고 부족과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감소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연준은 기업들의 고용자 수요로 인해 고용시장이 완만하게 확장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고용자 공급량이 수요량을 따라잡지 못하면서 고용 증가가 어느 정도 제한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여행과 관련해서는 지역별로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행 수량이 증가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감소세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또 제조업의 경우에는 완만하거나 탄탄한 성장세를 나타냈지만 비제조업 부문은 제조업에 비해선 다소 적은 성장세가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급망 차질로 인해 물량 부족 현상이 계속됐다고 평가했는데요. 최근 운송 및 노동 부족이 발생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판매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높은 물가 상승률 역시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연준의 베이지북 내용에 대해서 먼저 자세하게 체크해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억만장자 폴 튜더 존스가 인플레이션 투자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에 관련해서도 발언을 내놨는데 사실 작년부터 공개적으로 비트코인의 가치를 알리고 또 거대한 투자에 나섰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죠. 정가은 캐스터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발언들 나왔습니까? 네,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 폴 튜더 존스가 인플레이션 위험성에 대해 강조하고 투자 전략을 밝혔습니다. CNBC 스쿼크박스 방송에 출연한 그는 인플레이션이 더 지속할 것이라고 보며 미국 연준이 치솟는 물가에 대해 적당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존스는 막대한 규모의 재정 정책과 통화 부양책이 인플레이션을 더 오래 그리고 뜨겁게 만드는 자극제라면서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장기 포트폴리오에서 주식 60대 채권 40 공식은 옛날 이야기라면서 인플레이션 방어 전략에 대해 조언했습니다. 먼저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해서는 원자재 투자와 TIPS라고도 불리는 물가 연동 국채에 대한 투자를 늘리라고 조언했습니다. 물가 연동 채권은 원금과 이자가 물가 변동분을 반영해서 조정되기 때문에 물가 상승기에 구매력이 보존되는 정부 채권입니다. 반면에 고정금리 자산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에 부족할 거라고 봤습니다. 한편 주식에 대해서는 나쁘게 보지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적당한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란 전망입니다. 또 연준이 테이퍼링 등 인플레이션 억제에 나서면 주식 가치 평가에 부담이 될 수는 있으나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고정금리 자산보다는 주식에 투자하는 게 좋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금보다 좋은 인플레이션 방어 수단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금도 좋지만 지금 당장은 가상화폐를 선호한다고 밝히며 비트코인 상승세에도 불을 지피는 모습입니다. 오늘 6만 6천 달러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던 비트코인, 현재 코인데스크 가격으로는 6만 5천 달러 선으로 내려와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사상 최고치로 올라선 상황입니다. 어제 프로시어스 비트코인 스트래러지 ETF 비토라고 이제 티커명이 정해진 비트코인 선물 ETF가 거래를 시작했는데 어제 장에서도 4.8% 급등한 이후에 오늘 시장에서도 지금 3% 넘게 상승한 43달러에 종가 마무리됐다는 점 전해드리겠고요. 세 번째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민주당이 사회보장 예산안을 1조 달러 규모로 축소할 예정이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오랜만에 또 이런 소식들 들려왔습니다. 홍성진 캐스터랑 짚어볼게요. 네,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사회 안전망 강화 예산안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CNBC는 최근 바이든과 민주당 수뇌부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법안 승인을 위해 예산안 규모를 절반가량 축소시킬 거란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는데요. 예산안 축소를 통해 공화당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예산안 통과 시기도 앞당겨질 수 있을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사회보장 예산안 금액을 3조 5천억 달러 규모로 책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예산안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며 반발하자 민주당 의원들과의 협상을 통해 약 1조 7천억에서 1조 9천억 달러 사이로 축소한 건데요. 예산안 규모가 1조 9천억 달러 정도로 줄어들더라도 대부분의 핵심 사업은 그대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평가입니다. 다만 예산안 금액이 줄어들 경우에 아동복지 혜택 등 일부 사업의 규모는 축소될 전망입니다. 특히 주거 지원은 12주에서 4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아동복지 혜택 확대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축소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외에도 무료 교육 정책과 기후변화 프로그램 등 몇 가지 주요 사업이 예산안에서 빠질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척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절충점에 도달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당내에 형성됐다면서 향후 빠른 속도로 예산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는데요. 현재 추수 감사절과 크리스마스 휴가를 앞두고 미국 내 물류 대란이 심각한 만큼 바이든 행정부의 두 가지 예산안이 모두 빠른 시일 내에 승인돼야 한다고 주장한 상태입니다. 이번 예산안 축소를 통해서 예산안 통과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기를 좀 기대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뉴스 확인해 보시죠. 종목별 소식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페이팔이 핀터레스트 인수 논의에 막바지에 들어섰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또 테슬라가 3분기 실적을 공개했는데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페이팔이 소셜미디어 핀터레스트를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20일 단독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페이팔이 최근 핀터레스트의 잠재적인 인수를 위해 접근했습니다. 회사는 주당 70달러, 회사 가치 390억 달러 수준의 핀터리스트를 사들이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주당 70달러는 19일 마감가 55.58달러 기준으로는 26% 정도의 프리미엄이 있는 수준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핀터리스트 주가는 폭등해서 오늘 장에서는 12% 상승 마감했습니다. 보도에서는 거래 성사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거래가 이뤄진다 해도 매각 조건은 유동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페이팔은 현지 시간 21일 장 마감 뒤에 실적을 발표합니다. 마켓워치는 인수를 통한 목표는 페이팔이 위챗이나 알리페이와 같은 슈퍼앱이 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어펌홀딩스나 스퀘어뿐 아니라 아마존, 쇼피파이 등의 기업들과도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길이 평탄치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홍콩 증시에서는 창업자 마윈의 스페인 여행 소식에 알리바바 주가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마윈이 지난 10월 중국 규제 당국 비판 연설 뒤에 공식 석상에서 사라진 뒤 이렇게 또 나타나자 중국 정부의 강력한 제재가 조금 완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더해 회사 클라우드 사업 확충 소식도 더해지면서 상승세를 견인했습니다. 미국 장에서는 프리마켓과 장 초반 상승 출발했다가 소폭 내려서 강보합에 마감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가 장 마감 뒤에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 외에서는 약보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공급망 차질에도 다른 차 회사들과 달리 이익을 달성했을 것으로 예상되어 왔는데요. EPS는 1.86달러, 매출은 137억 6천만 달러로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고 자동차 사업에서 30.5%, 또 전체에서는 26.6% 개선된 총이익률을 보였습니다. 9월 30일까지 전기차 24만 1,300대를 인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5,100만 달러 정도의 손실을 보고했습니다. 가상화폐 규제 정도와 공급망 문제에 대해 테슬라 대응에 대해서 계속 관심이 모이겠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나온 기업 실적에서 공급망 차질과 비용 상승이 이익에는 큰 타격을 주지 않은 걸로 보인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UBS는 반도체 분야의 공급 차질과 대기업들이 얼만큼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지가 관심 포인트라고 짚었습니다. 테슬라의 3분기 실적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몇 분 전에 공개가 됐었는데 빠르게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오늘의 마지막 소식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중국이 전력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의 천연가스를 대량으로 수입하기로 결정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네, 연료가 모자라 심각한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국 정부가 미국에서 대량의 천연가스를 수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로이터 통신은 중국 국유기업 시노펙이 미국의 에너지 기업 벤처글로벌에게 20년간 천연가스를 사는 계약을 맺었다고 전했는데요. 시노펙은 각각 연간 280만 톤, 120만 톤을 수입하는 두 건의 계약을 통해 20년간 매년 400만 톤의 LNG를 수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계약 서명 날짜는 9월 1일로 알려졌는데 아직까지 공급 시기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계약은 중국 단일 기업이 외국 기업에서 LNG를 사는 계약 가운데 역대 최대의 규모입니다. 중국의 미국산 LNG 수입 규모는 지난해 310만 톤이었으며 이번 계약으로 그 규모가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인데요. 벤처글로벌은 시노펙의 중개 부분 자회사인 유니펙과도 2023년 3월부터 3년 동안 약 100만 톤의 LNG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호주산 수입 석탄으로 화력 발전소를 운영했던 중국은 지난해 10월부터 호주와의 무역 마찰 이후에 대체 수입처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을 대폭 늘리다가 이번에는 미국에까지 손을 내민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석탄 가격이 최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만큼 중국도 불가피하게 내린 결정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최근 미국과 중국이 외교, 군사, 경제 등을 둘러싸고 마찰을 겪은 만큼 이번 무역이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홍상진 그리고 전강 외신캐스터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